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석방 이후 법원, 검찰, 정치권이 대혼란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사퇴서를 일축했는데요. 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은 즉시 항고 포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보통 항고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모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엄마가 처음이라 또는 아빠가 처음이라 이런 말인데요. 검찰이 처음은 아닐 텐데 구속기간 시간 계산 같은 단순 산수 계산도 못했죠. 실수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실수라고 해둔다 쳐도 구속 취소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를 넘어서 특혜가 아닐까요? 제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32개 시민사회 정당이 시국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지역과 광주에서도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개강을 맞은 일부 대학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국민 여론은 더 갈등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과 함께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정 소식,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10일 월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수시의 이 징계 처분을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7월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허위로 기재해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서가 접수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수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청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같은 부서 팀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여수시도 내부적으로 감사실을 통해 감사를 했고 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의 징계 처분이 직원별로 다르게 처분되었고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감사실이 밝혀낸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총 7명으로 여수시는 당시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수당 금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환수 조치에 이어 진행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여수시는 수당을 부정 수령한 7명 중 2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고 2명은 경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명은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논란의 핵심은 현행 공무원 징계령의 이 부당 수령 징계 기준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적다면 정직에서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 정직과 파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강등해서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 이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면 여수시 공무원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고의성이 적어도 혐의 공무원 모두가 최소 견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명을 제외하고 2명만 규정에 맞게 징계를 했고
여수시가 나머지 3명은 최소 징계 규정보다도 낮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작년 6월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징계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 경고 처분을 받은 3명의 공무원은 여수시의 징계 처분 강화 방침 이전에 발생한 부당 수령건이었기 때문에 낮은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같은 여수시청의 처분에 대해 시청 일부 공직자들은 공무원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누락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같은 부정행위를 놓고 누구는 경고로 누구는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기 때문에 다른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 처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전에 발생한 거는 이를테면 경고 처분만 받고 그 6월 기준으로 이후의 처분은 강경한 처분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뭐 이런 비위 행위인데 다른 처분 내려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SNS가 좀 뜨거웠습니다. 네, 지난주 순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순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또 전남도 교육청의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이 협약식이 무산되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예상치 못한 황당한 변수로 협약식이 무산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학교 설립을 추진해온 추진위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SNS를 통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언젠가는 사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사자성어 1호 탁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협약식이 무산되고 노관규 순천시장의 유감 표명이 나오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이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글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자신을 빼고 해룡고교 추진 협약식을 하려다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사람은 협약식에 꼭 참여해달라고 할 텐데 배제와 갈등의 정치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라며 마치 노관규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김문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글과 좀 앞뒤 정황을 좀 보면 이 지역 고등학교 설립 협약식이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그 참석 여부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순천 신대지구가 포함된 해룡면은 사실 권양엽 국회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꼬이는데요. 예. 이 순천 신대지구는 순천시 해령면 선거구입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가 지역구인 권양엽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예. 이 국회의원 선거구만 따져본다면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행정 영역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권양엽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이 해당 지역구 학교 설립 협약식에 순천 갑선거구 김문수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김문수 국회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예. 이 노 시장과 김문수 국회의원의 SNS를 통한 갈등이 표출되자 이 권양엽 국회의원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SNS 글에 댓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네. 이 권양엽 의원은 김문수 의원을 향해 의원님 유감입니다. 해룡면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저의 공약사항이고 저의 지역구 문제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의견을 제진할 게 아니라 저와 먼저 상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은 김문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 차원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 문제라며 김문수 의원의 글을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다룬 거죠. 이런 내용으로 김문수 의원 SNS에. 그렇습니다. 예. 이 권양엽 의원이 SNS 댓글에 대해 이 김문수 의원은 권양엽 의원에게 역시 또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페이스북 글에 기자들과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서 급하게 대응 글을 올리다 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요. 예. 또 추가로 해룡교 신설은 이 해룡 면민들의 바람이니 권양엽 의원님이 주축이 되시고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랬네요. 예, 마치 한편의 정치 드라마를 SNS를 통해서 시청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소통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정치권이 정작 가장 소통이 열악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답답한 건 좀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청이 소재한 광양시 중마동 사무소가 직원 수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가 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청이 소재한 행정관서인 광양시 중마동 사무소가 직원 수가 적어서 과중한 민원 업무와 행정 서비스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광양시의회 5분 발언에서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은 광양시 인구의 36.9%가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중마동 사무소가 이 급증하는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원 수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중마동 사무소 민원 창구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게는 605명에 달하고 연간 16만 9,71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 단 7명에 불과하다며 중마동 사무소의 직원 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예.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은 중마동 사무소는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연가나 병가 사용조차 어렵고 또 직원 수 부족으로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다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임 의원은 중마동 사무소의 정규 공무원 추가 배치와 주차 공간과 민원 대기 공간의 확충,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와 민원의 분산 홍보 활동, 중마동의 적정 인구에 따른 분동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수업 정상화를 위한 사태 봉합의 마지막 카드로 지금 보이는데요. 의료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승태 국립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승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기라서 학교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순천대학을 사랑해 주신 우리 전남 동부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천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를 해보죠.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를 하고 지난해 말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합 과정, 지금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지난해 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현재 교육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두 대학도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통합 신청서를 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은 없나요? 예, 현재는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복귀시키기로 지금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돼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대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요. 예.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의대 정원 정책과 별개로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었고 지역 의료 불균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당장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교 시한을 좀 늦추는 방안을 생각 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는 어렵지만 예. 저희들이 계속 의대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예. 또 저희들 바람대로 어느 시기가 되면 의대 신설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특히 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26년에 의대가 전체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원을 또 다시 원래 2025년 정원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개교 시한이 늦춰질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2027년쯤으로 1년 정도 미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여전히 순천대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이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학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통합 자체로도 학력 인구 감소, 지방대 경쟁력 강화, 미래 고등교육 환경 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를 갖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초글로컬 대학으로 거듭난다면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규모와 역량을 갖춘 통합국립대학이면 정부 정책에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하면서 예. 통합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대학의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대 송영진 교수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의대 설립이 어려워지면 굳이 목포대와 통합을 할 이유가 있냐 이런 회의론이 적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부총장님께서는? 물론 의대 설립 여부에 따라 예. 구성원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통합이 가져올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저출산, 지방 소멸 문제가 현재 재앙 수준 아닙니까? 전남의 경우에도 학력 인구가 한 10년 전에 30만이었습니다. 현재 한 16만 되고요. 10년 후에는 9만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인구가 충청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한 50만 정도가 적습니다. 예. 전남 광주에서 유출되는 청년이 1년에 한 1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 대학 구조 속에서 지역 국립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통합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총장님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전남 의대 신설이 행여나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통합은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2026년 개교를 목표를 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이 확실히 좀 굳어지기 전에 순천대와 목포대 그리고 지역사회가 좀 어떤 걸 해나가야 할까요? 예,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보다 좀 전략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지역 의료 공백성의 심각성이라든지 예. 응급 환자 이송 실태, 또 어떤 의료 접근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 문제 등을 어떤 구체적 통계 분석과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또 전라남도와 지역사회 그리고 목포대와
협력을 저희들이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대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한 조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립순천대도 앞으로도 의대 신설을 위한 논리를 좀 정교하게 다듬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민들께서 가장 좀 답답해 하시거든요. 지역사회 또 지역민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역민들은 예. 적극적으로 의대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같이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제가 아는 분 하는 분이 예. 순천에 이사를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의대가 큰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의대가 있는 어떤 큰 병원이 있는 곳에 따라서 지역은 문화적 가치를 높여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의대 신설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순천대 관련 현안 질문들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순천대가 글로컬 30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광양 캠퍼스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캠퍼스 인가나 설립 시기, 규모 등 이 밑그림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 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에 따른 산업단지 캠퍼스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 올해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2026년 하반기까지는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지난 2월 26일 날 국립순천대학교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 구축 노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캠퍼스 설립의 승인 신청을 위한 수요 조사나 타당성 검토, 교육과정 구성 등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1단계 24년부터 26년에는 임시 캠퍼스, 지금 현재 광양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예. 이게서 구축하고 임시 운영을 하고 또 첨단 부품 소재 공학과가 또는 첨단 신소재 공학과 등 연계 교육 과정도 마련하고 예. 그래서 교육 및 연구 시설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부터는 첨단 부품 소재 공학관 신축도 이루어질 거고요. 예. 이후 2단계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원 신축 및 연구 장비 확충, 3단계에서는 본부 캠퍼스와 연결을 통한 어떤 정규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융합 캠퍼스 스쿨 교육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캠퍼스 토지 관련해서 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 인근 부지 이전 등 광양시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광양 캠퍼스 구축에 정인하 시장님이나 최대원 의회의장님 등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일부 부지 의견은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인가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학과 개설이나 건물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시하고 있던 어떤 협의 내용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광양 캠퍼스를 구축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첨단 부품 소재관 하나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예. 어떤 광양 인간 캠퍼스를 만들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구동이라든지 어떤 기숙사 정규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로 돼 있는 부지가 커야 됩니다. 전체 부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서로 의견차가 있었는데 이 점을 저희들이 광양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하게 되면 의견은 좁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지산학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동참할 계획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포스코는 뭐 같이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포스코 관련 그 어떤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예. 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포스코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광양 캠퍼스를 구축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포스코도 아마 앞으로는 인재 양성이라든지 어떤 뭐 지역 인재가 필요한 실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는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저희 입시에서 호남권 1위를 하였습니다. 어떤 캐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국립 글로컬 대학 자체가 어떤 2025년을 기점으로 국립 순천대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긍심도 갖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순천대학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왔던 일 5개의 지산학 캠퍼스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산학년의 연계 및 협업, 연구의 산업화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또한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과 연계 협력 등을 통해서 국제적 이상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 순천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 창출을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변화를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네. 부탁합니다. 네, 전남 동부권 지역 국립대학교로서 또 앞으로도 인재 양성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승태 국립순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한 주간 도정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김영준 홍보지원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봄이 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봄 축제가 열리고 있거나 준비가 한창입니다. 근데 요즘 축제 관련 단골 이슈로 바가지 요금 문제, 또 안전관리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들은 좀 나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영암 왕이문화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예. 전남도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장 내에 바가지 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바가지 요금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관광객 안전을 위해 소방, 경찰 등과 함께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축제장 시설과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전남도는 바가지 요금 없는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덜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봄 기운에 맞춰서 기승을 부리는 게 또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 도 차원의 대책 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전남도가 새학기를 맞아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우려가 있어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개학 후 실내에 많은 시간을 보내 호흡기 감염병에 노출된 위험이 큽니다. 지난해 말 크게 유행했던 독감은 최근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소아청소년층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행성 독감은 동절기와 개학 후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며 교실에서는 하루 3번 이상 환기하는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네요.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죠. 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2026년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예. 신청 자격은 농업법인이나 농협,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3억 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 2년 이상, 신청 품목의 전년도 총 취급액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품목은 해당 시군의 원예산업 발전 계획에 전략 품목을 정됐거나 마늘, 양파, 대파 등 채소로 주산지로 지정된 품목들입니다. 예. 2026년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전국에서 12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이후 도 자체적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통해 농식품 공모 사업에 최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사업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서 문의 바랍니다. 예, 2026년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관련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전남 도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관련 소식입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책책빵빵.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전남도 도립도서관은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이 이달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2개군을 순회하며 독서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갑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지역 등 독서 기반이 취약한 곳에 독서와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서 제출은 물론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영화 상영도 함께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동 도서관은 방문지 특성에 맞춰 맞춤형 도서 목록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5권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아동들과 세대 간 소통을 돕고 여성, 노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DVD 영화 상영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어린이들이 극장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 책책빵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남 도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단순한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 상영 등등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사료 구매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남도는 한 유구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 구매 자금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 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값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네. 이번 상환기간 연장 지원 대상은 2023년에 사료 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한 유구 농가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고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으면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 구매 자금 대출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김영준 홍보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지역의 화상 환자들의 실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상 환자 이야기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외상에도 진짜 아픈 게 이 화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심하면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화상의 경우에는 또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이게 쉽게 치료하기가 참 힘들다고 들었어요. 자, 얼마 전에 최근이죠. 지역의 화상 의료 체계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7일입니다.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뜨거운 물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가슴과 배, 팔, 다리 등 전신에 63%가량 화상을 입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여수 소방서에서는 현장에서 광주 등 지역에 가까운 화상 전문 병원을 수배했지만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고가 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이 119 구급 헬기를 타고 여수에서 262km 떨어진 충북 청주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구급 헬기를 타고 이송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것도 여수에서 충청북도 청주까지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한 5시, 오후 5시경에 사고가 났어요. 예. 그리고 6시 30분이 좀 지난 후에 이 여수 망마 경기장에 있는 헬기장에서 청주로 이송됐습니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죠.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겪을 고통도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럼요. 전신의 63%가량을 화상.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손에 간단한 작은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번 화상 사고처럼 중증의 사고가 나면 치료할 수 있는 전문 화상 병원 자체가 지역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보건복지부가 2023년 게재한 제4차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화상 전문병원은 5개소로 서울 2곳, 부산 1곳, 충북 청주 1곳, 대구 1곳 이렇게 전국에 단 5개가 전부입니다. 5개가 다예요? 네. 전남권에는 없습니다. 광주에도 지금 없는. 네, 이곳은 이 화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은근히 이렇게 전신 화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의 의료계에서도 응급치료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광주나 부산으로 응급 이송하게 되는데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화상이 있게 되면 정말 응급치료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게요. 네, 이번 7개월 여아 화상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부모를 연결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2살 때 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목 아래쪽으로 엎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않아서 광주에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서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 여수와 광주로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화상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2살 때 할머니 집에 잠깐 있는데 할머니가 그 커피 차 마신다고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애기가 자기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든다는 게 그대로 다행히 얼굴 쪽 아니고 쇄골뼈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물을 엎어서 남편이 검색을 해봤더니 광주에 야간 진료하고 몇 시까지 오면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정말 광주를 한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신호 그 딱지를 내가면서 막 구간단속 다 무시하고 해가지고 도착해서 아이가 그 다음날 또 치료를 받아야 돼서 응급실 하고 그 다음날 광주에서 자고 그 다음날 치료받고 내려와서 거의 매일매일 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도 전문병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딱 왕복하면 3시간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병원이 있으면 우리 여수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요? 광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와, 하루에 3시간 왕복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의 화상 치료를 한 어머니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수에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뭐 차로 3시간이죠. 치료까지 하면 하루가 온종일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병행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역에서 화상사고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여수 산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 화상사고라고 좀 찾아보면은 여수 산단 관련된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렇죠. 심지어 여수뿐 아니라 뭐 순천, 광양까지 공단들이 참 많은 게 우리 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나쯤 있을 법도 한데 화상 전문 병원이 없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특히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요. 사고가 났다 하면 화학 사고인 폭발 사고입니다. 폭발은 바로 화상 사고로 이어지겠죠. 예. 지난해 7월 여수 금호 TNL 여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이 근로자가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는데요. 예. 또 그 전년도에도요. 여수 산단 한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근로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서 여수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의 화상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치료를 여수에서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네.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이게. 응급치료도 간단하게 정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로 이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여 년 전 2013년에 인명피해가 컸던 대림산업 폭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지역의 화상병원 건립 의견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그때랑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사고 당시에 당했던 그 환자들 경우에요. 여수에 있는 병원에서 긴급한 의료 치료만 받고 광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갔는데요. 이 시간 짧게는 14시간에서 15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 여론이 화상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재정이었어요. 돈 문제죠, 이게. 그렇죠. 네. 화상 전문 의료를 운영하려면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런 불가피한 적자를 안고 운영할 병원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비용 문제 부딪혀 화상치료 전문 기관을 만들지 못하면서 매년 크고 작은 화상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 여수지부 최관식 지부장 인터뷰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한 것이 이걸 운영을 하려면 적자가 불가피한데 불가피한 적자를 안고 운영할 병원은 없다. 그리고 이걸 공공기관이 시가 됐든 뭐 전남도가 됐든 이제 정부가 그것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근데 의료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빈도가 낮고 유지해야 되는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 공공 영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죠. 적어도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화상을 입었을 때의 조치와 처치 이 정도의 기본 체계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고 보면서. 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최관식 지부장이었고요. 기본적인 이 화상 응급처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화상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 화상이야말로 골든타임에 의해서 이게 중증이 되는지 정말 초중증이 되는지 이게 관림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효율적 문제도 있는데 이게 되지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이 사고, 화상 사고의 경우 정말 안 좋은 경우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골든타임이 중요한 화상 사고와 또 치료. 자, 한편 순천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이 있어요. 네, 지역에도 유일합니다. 여기서는 화상 환자들의 치료를 할 수 없나요? 사실 이름이 산재병원이다 보니까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단 사고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아서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산재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요. 이곳은 치료보다는 재활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산재 전문 병원 중 화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화상 전문 병원을 건립하기 힘들다면 화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추가해서 이 화상 치료 기능을 더한 산재 전문 병원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화상 전문 치료 기관은 지역의 산업 또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뭐 지역 정치권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산단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체계나 전문 병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치권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산단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산단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이런 상황으로 흘러온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촉구안 등을 마련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볼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인터뷰입니다. 병원에 대한 것은 전문병원은 물론이거니와 엄청 관심은 많죠. 그런데 여수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크고요. 그러면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그 골든타임 확보지 않습니까? 전문적 치료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일단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많고 전문병원 지정 제도가 11년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촉구안 등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 기존에 있었던 자료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 건의해보는 것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인터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 시의회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이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걸 실행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워낙 예산 문제도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 차원에서만 고민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말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이랑 직결되어 있는 게 이 의료 인프라인 만큼 좀 어떻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이 화상 치료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이 큰 진료라서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상 전문 치료는 국가 차원에서 수익 구조를 배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요. 이 전남 동부권의 잠재적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여수 산단이 입지한 지역에 이 화상 전문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공공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슈 체크에서는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전남 동부권에 단 한 곳도 없는 화상 전문 의료 병원 관련된 이야기, 또 관련된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10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